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은 어느 섹터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하락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AI 전력의 수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0기가와트 이상의 공급이 부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은 2020년도에서 2030년 사이에서 10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의 생산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즉 쇼티지가 발생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반도체 팀의 예측에 따르면 23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의 용량 수요가 필요한 반면에 미국의 전력팀은 규제 대상 전력회사의 공인 공급량이 93기가와트밖에 되지 않는다. 뭐 한 배 이상, 한 배 반 이상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거기다가 컴퓨팅 부하가 막대하게 걸린다는 겁니다. 자, AI 가속기에 힘입어서 전 세계 IT 부하가 2010년도, 30년도 사이에서 208기가와트를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북미 지역이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냉각, 그 다음에 시설 비용을 고려한 전력의 사용 효율, 즉 PUE 기술에 따르면 1.1을 적용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 부하의 직접적인 증가는 125기가와트에 해당이 되고 있다. 자, 막대한 컴퓨팅 부하가 걸린다는 거겠죠. 자, 거기다가 성장률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는 성장이 정체됐다는 거죠. 주로 LED 보급이라든지 가전제품의 효율 향상, 주택용의 태양광 발전에서 150bp가 감소됐다. 자, 그것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정체됐지만은 미국의 전력 부하로 인해서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는 연평균 4.1%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성장은 빠른데 지금 이제 물량이 없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가스 엔진이 부상하고 있는데, 터빈의 부족과 빠른 응답 속도의 전력망 균형 유지 필요성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개발 업체들은 가스 왕복 엔진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캐터필라, 이니어 그룹, 그다음 롤스로이스 이런 같은 여러 주요 제조업체들이 모두 생산 능력 확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캐터필라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렉 단위의 전력 밀도가 아무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세대에 필요한 전력 밀도가 엄청나게 증가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력 밀도는 엔비디아 HB의 칩 렉당의 35kW에서 차세대 페이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키텍처 렉당 600kW까지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력 밀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력이 그만큼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2010년도부터 해서 2030년도까지의 CAGR 있죠. 연평균 성장률이 4.1%가 증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레지던셜, 그 다음 커머셜,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데이터 센터죠. 그래서 2010년도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 센터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도 가면은 이 정도나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들이 거의 인더스트리얼 산업 분야하고 거의 비슷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전력이 늘어난다는 말은 결론은 일단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는. 자, 물론 이걸 갖다 우주에 뭐 세우고 해가지고 빨리 끝내면 좋겠지만 그 안에 그렇게 쉽게 우주에 빨리빨리 세워가지고 그게 끝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물론 방해 작업도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오하이오주라든지 아이다호 이런 것들 전력을 갖다가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못 세우게 막고 있죠. 데이터 센터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칩별의 수요 있죠. 그 자체가 한 208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자, 그만큼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서 엔비디아가 차지한 비율이 상당히 많죠. 2027년도부터 시작해서 늘어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자, 그걸 봤을 때 정말서 요 큐뮬레이터도 혼합돼서 한번 축적된 걸 보게 되면은 105 정도가 되고 있다. 자, 엔비디아만. 자, 그 다음 엔비디아 외에 있죠. 뭐 엔비디아, AMD라든지 인텔, 그 다음 TPU 이런 것들, AWS 이런 것들, 트레니움 이런 것들 다 합해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여기 자체가 103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뭐 엔비디아 안에는 뭐 로사도 있고, 뭐 루빈도 있고, 루빈 울트라, 베라 루빈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5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이제 103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다 합해서 지금 이제 208 정도의 기가와트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일단 지금 이제 이렇게 전력의 일단 파워가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다.
칩별 전력 수요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늘어나니까 전력도 당연히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있죠. 요때 모습 속에서 본다면 지금 미국의 수요 자체가 230기가와트 이상이 지금 이제 수요가 필요한데, 자, 그 중에서도 US에서 데이터 센터 수요 자체가 125기가와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서 30년도까지. 자,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2배 이상이 지금 이제 이거 50% 이상이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수요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AI 가속기의 수요 있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컴퓨팅 수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가와트가 인스톨 되는데 매년에 자, 4배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도에 15기가와트였다면은 2030년도엔 60기가와트로서 4배 이상이 뛴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주가 자체가, 전력 자체가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안에서 본다 하더라도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가장 많죠. 가장 많고 2030년 되면 약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25에서 60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 AWS, 뭐 메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MD 전부 다가 같이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가스 발전의 생산 능력 있죠. 커패시티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매년에 47기가와트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거기다가 가스 터빈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계속해서 토탈의 커패시티에서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자,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 뭐 지버노바라든지 잘 알고 있는 캐터필라 이런 것들이 쪽에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30년도까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캐터필라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 뭐 이니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멘스도 있고 미쯔비시도 있고 이런데 뭐 대표 주자는 아무래도 이런 거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버노라든지 캐터필라 이런 것들은 주가 자체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요 자료는 일단 시멘스 자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파이낸셜 아웃룩이 있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2010년도에 이어서 그게 보면 그리드 테크놀로지 되어 있죠. 자, 그리드란 말은 전력망이라는 말인데, 저거는 아무래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갖다가 변전소 이런데 전선을 거쳐서 가정이나 공장에게 안전하게 공급되는 그런 전력망, 복잡한 연결망을 말하죠.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출의 성장이 25에서 27% 됐다는 겁니다. 저번에는 뭐 지금 이제 19에서 21% 됐던 것이 세수 상승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프로핏 마진이죠. 오피 마진도 18에서 20%, 저번이 16에서 18%. 그래서 이런 게 그리드 테크놀로지는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 관련된 ETF는 AIPO ETF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이 뭐 파워라든지 AI 인프라스트럭처 ETF인데, 자, 거기에서 구성 종목 있죠. 탑10을 보게 되면 지버노바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이튼이 8.1%, 벌티브가 8%, 그 다음 퀀타가 한 7.7, 블룸에너지가 5.1 정도 되고 있고, 브로드컴이 3.7, 엔비디아 자 3.6, 그 다음에 케메코라든지 컨스탈레이션 에너지 이렇게 3.3, AMD도 한 2.5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빅테크 빼고 한번 보시게 되면 G라든지 이튼, 벌티브, 그 다음에 블룸에너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체킹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5개 회사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G버너부터 시작해서 이튼이라든지 벌티브 홀딩스, 그 다음 블룸에너지, 그 다음 컨스텔레이션 이렇게 5가지 있죠. 에너지 업종들이. 자,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성장성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의 성장적 폴드 기준으로 했을 때 G버너바는 14%, 이튼은 12%, 그 다음 벌티브가 30%, 자, 그 다음에 블룸에너지가 상당히 많죠. 63%, 그 다음에 컨스텔레이션이 14%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성장이 많은 주식들, 요건 다른 것보다는 러셀 2000에 또 속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베타 지수가 또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는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성장을 좋게 보는 종목들 가면 블룸에너지에 투자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P 레이쇼를 보게 되면은 120배나 되고 있다. 그만큼 많이 성장이 좋으니까 배수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 성장이 낮은 주식들 있죠. 이튼 같은 경우는 12%니까 지금 이제 25배수 정도, 29배수 정도 받고 있다. 상당히 좀 저렴하게 받고 있고, 컨스텔레이션도 14%밖에 안 되는데 20배수 정도 받고 있죠. 얘는 성장이 요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좀 적게 받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버노바 같은 경우는 14%인데 불구하고 일단 계속해서 매출은 좀 배수는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벌티브도 한 47% 정도 받고 있죠. 30%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성장이 많은 것은 블룸에너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벌티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성장이 많으니까 좀 밸류에이션의 두 가지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되겠고, 이튼하고 컨스텔레이션 이런 것들은 좀 밸류에이션이 낮은 가운데 있다. 성장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지브노바도 성장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밸류에이션이 높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 안전빵으로 가려면은 좀 뭐 지브노바 이런 것들 좀 돼야 되겠고, 물론 요 배수 자체를 또 이 정도로 많이 주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요 성장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요 5가지 종목 중에서 제가 나는 어떤 종목이 일단은 지금 이제 적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해서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자 그런 것들 한번 보셔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같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또 AIPO ETF의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일봉 차트인데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이제 밑에 있죠. 자, 근데 하단에 있다 박스권 하단에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뭐 30불 정도 깨진다든지 자 그렇게 할 때는 또 매수 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자세히 보셔서 전력을 좀 미래로 본다면은 좀 많이 내려온다면 또 매수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또 반도체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신 분들 계시는데 데이터 센터 캐펙스 한번 보시게 되면 2010년도가 1.45T입니다. 자, 그런데 2027년도 되면은 2.27T로서 50%가 증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있죠. 그래서 269에서 378로 정도 되고 있고, 자, 그 다음 엑셀레이터 있죠. 이거 자체가 374에서 578. 자, 그 다음 CPU 자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100일까지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 D램 있죠. D램 보시게 되면 333에서 575까지 늘어나고 있고, 자, 낸드 역시도 128에서 221까지 늘어나고 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일단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트워킹이 135에서 215 되고 있고, 뭐 다른 그 데이터 센터 시스템이 153에서 206까지 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말은 자, 결론적으로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가가 좀 빠진다는 매수 관점이지 여기서부터 주가가 떨어진다. 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프리캐시 프로 있죠. 그래서 잉여 현금 자체가 반도체 부처가 엄청나게 벌었는데, 자, 그게 어디서 왔냐면은 지금 빅테크에서 이 돈이 이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얘는 가고 있고 얘는 안 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얘들이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안 짓고 게임을 끝나냐? 자, 그런 게 아니겠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으니까 자, 아직까지도 얘가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다 왔다. 그래서 일단 내려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직까지 약간 반등이 있고 조정은 있지만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얘들이 프리캐시 프로 계속해서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 같으면 전례 없는 수익률이라는 거죠. 분기별의 강력한 가격 인상을 다 이뤄내고 있는데, 자, D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47%, 낸드는 66% 전 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거겠죠. 게다가 HBM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HBM4의 순조로운 생산량 증대 이런 것들이 실적 개선을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자, 세계 최초로 HBM4의 매출을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2027년도에 HBM의 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 그래서 내년 전년 대비해서 90%의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격의 안정성에 있어서도 장기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마이크론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LTA를 통해서 향후의 수익률, 높은 가격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차세대 갤럭시 S26에 탑재될 엑시노스 프로세스의 생산, 그 다음에 HBM4용의 4나노 기반의 다이 생산에 힘입어서 첨단 공정의 가동률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런데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 손실 규모는 목표치보다 다소 좀 컸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는 사상 처음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부품 가격의 급등, 특히 메모리 칩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모바일의 제품의 마진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애플이 좀 난리 나는 그런 상태 있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메모리 가격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이러한 마진의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장표를 하나 볼 것 같으면 요거는 ASP 있죠. Averaging Selling Price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평균 판매 단가죠. HBM. 그 다음에 일단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성장률을 본다면 뭐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평균 판매 단가를 본다 하더라도 2020년도 본다면 1.5달러 정도 되고 있죠. 기가바이트당. 자, 그랬는데 2017년도 되면 그 이제 3달러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90% 정도가 증가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2010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그것 때문에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뭐 2028년도 완전히 꺾이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2027년도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올해 말까지, 2020년도 말까지 아니면 2017년도 중반까지 6개월 앞서가니까 그까지는 주가는 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또 HBM의 매출과 그다음에 D램의 매출을 한번 비교 본다 하더라도 이건 D램이죠. 자, D램도 매출도 많이 뛰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HBM 매출도 마찬가지로 20에서 보시게 되면 이까지 뛰었죠. 60까지 뛰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뛰고 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적어도 2020년도 말까지 아니면 2027년도 초중순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가가 좀 눌린다 하더라도 이때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일단 들고 가는 전략들, 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 자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D램이 있죠. D램의 지금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2010년도가 351입니다. 그 다음에 2027년도가 498, 그 다음 607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만큼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자, 매출의 성장률은 좀 줄어들고 있죠. 383에서 42, 22니까 뭐 두 자리 숫자니까 매출의 성장이 워낙 많이 뛰었으니까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 숫자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OP 마진 있죠. OP 마진도 여기가 284, 411, 그다음 494니까 자 869%에서 45%니까 많이 줄어들죠.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야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8년도 가면은 한 20%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때가 아무래도 2027년도 중반이라든지 그때가 아무래도 피크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OP 마진이 83, 81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프라핏이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의 지금 D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낸드도 마찬가지죠. 자, 낸드도 한번 보더라도 2020년도에 지금 이제 매출 자체가 138, 그래서 342%, 37%로 줄어들다가 이게 5%로 줄어드니까 적어도 2027년도 자 그때까지는 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OP 마진 역시도 66, 68, 65니까 여기는 뭐 비슷한 가운데 있고, 자, 프라핏 있죠. 프라핏 자체를 본다면 여기가 42%, 그다음 0%니까 이게 없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낸드라든지 지금 이제 D램을 요걸 봤을 때 이제 요때까지 있죠. 2017년도까지는 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주가 자체는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앞서가니까 2020년도 말까지라든지 2017년도 초중순까지는 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서 좀 길게 보시면서 투자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P 레이쇼 있죠. 요거 자체가 지금 4.8배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옛날에 한 7.8배수까지 갔던 것이 좀 많이 내려와 있고, 자, 그 다음에 PB 레이쇼 마찬가지로 6.43까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옛날에도 뭐 12배수까지 많이 갔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내려온 가운데 있죠. 13배수까지 갔던 것이 6배수 한 반토막이 내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내려왔던 폭이 좀 많은 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부터는 좀 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장세가 되지 않겠는가 시간을 두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던 폭이 한 30%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주도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죠. 이제부터는.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또 조금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내려왔죠. 지금 많이 내려왔고 뭐 25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P 레이쇼가 한 4.2배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많이 내려왔고 그 비슷한 가운데 있고, PB 레이쇼는 뭐 3.3배까지도 밖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배수가 여기 낮기 때문에 뭐 여기 완전히 바닥이다 이렇게 보기 되게 힘들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은 좀 길게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매출과 이익이 증가 안 되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지만 펀더멘탈이 깨진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남들이 좀 툼에 빠질 때, 자, 그럴 때마다 조금씩 사셔서 길게 보시면서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저도 한 30% 빠져 있으니까 그래도 25만 원대라든지 그런 때를 바닥으로 잡고 해서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